안녕하세요. YJ 용달입니다. 7월 5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항동 7가에서 짐을 실었고요. 일산 가는 콜입니다. 박스 개수는 31개고요. 무게는 한 650kg 정도 나갑니다. CBM은 3.5cbm 정도 나가고요. 아침에 이제 인천 항동 쪽으로 나오면서 콜을 보니까 그래도 오늘 콜수가 1200건 이상 그래도 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천 항동에 차가 없는지 일이 꽤 많이 있고 단가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고르다가 나중에 이제 좀 고단가 잡아볼까 해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좀 콜을 좀 늦게 잡았네요. 근데 이것저것 고른다고 잡긴 잡았는데 마음에 썩 들진 않습니다. 네. 뭐 바둑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도 늦게 잡고 그리고 뭐 단가도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또 고단가 좀 많이 좋은 단가가 많이 좋은 걸 잡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는 또 안 되네요. 예. 어쩔 수 없죠 뭘. 예. 이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막 쏟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쏟아지면은 차를 세우고 갓바를 쳐야겠네요. 이거 조금씩 내리네. 지금 비가 조금 내리는 관계로 좀 끊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잠깐 뭐라고 할까요, 한 100m 한 200m 300m 그 구간을 지나니까 이제 비가 안 내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줄 알고 그러면 갓바를 지금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갓바를 쳐야 되나 아니면 잡아라 호루를 쳐야 되나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쪽 구간만 지나가는 비였던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 아니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투둑투둑투둑 이렇게 막 소리가 나듯이 약간 굵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제 일산에 내려주고 가장 베스트는 김포로 가는 게 가장 저는 좋거든요. 김포 들렸다가 다시 인천으로 왔다가 이렇게, 그리고 인천에서 시내발이 하나 더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콜을 잡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파주 성석동에서 김포 대곡 가는 거 잡았습니다. 짐이 아주 꿀짐이에요. 분체 도장한 건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주 테이블 같은 건데 뼈대만 있어 가지고 무게도 거의 나가지 않고 아주 꿀짐입니다. 단가도 생각외로 잘 나왔고요. 첫 번째 콜을 이제 내려줄 때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저는 이제 도시락을 먹고 이제 1시가 되기를 이제 기다렸죠. 타 먹고 나니까 1시쯤 거의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나 여기 밑에 하역장에 와 있으니까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저 속으로, 아니 솔직히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점심시간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출발하면은 점심시간 걸릴 것 같은데 몇 시까지 점심시간이냐 물어봤더니 1시까지가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시까지 갈 테니까 1시까지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쫄래쫄래 내려와가지고 1시에 딱 내려와서 내리고 그러면 저도 일잡기 수월하고 서로 좋은데,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시 10분에 얘네들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짐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일 보고, 그리고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24시 콜에서 자동 터치로 그 김포 대곡 가는 거를 잡아주더라고요, 성석동에서.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이거 계획대로 돼가는구나. 그래서 김포 가서 내려주고 다시 인천으로 넘어온 다음에 인천에서 관내발이를 하나 더 해도 되고요. 예, 해가지고 오늘 일을 마무리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관내발 하나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봐야죠.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집은 분채 도장하는 집인데, 들어와서 이제 아줌마가, 여기 뭐 여사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거 실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서 실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중국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되게 잘하시고,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 조선족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하차지 주소 적어주시고 그 밑에 받침으로 쓰던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무슨 중국을 뭐 알리는 그런 책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 관한 뭐 내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뭐 읽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받아보기는 처음이네요. 자 이제 김포에 이제 물건 내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인천 가는 거 하나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인천 가는 게 아니라 서울 가산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산동이 가깝기 때문에, 인천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가산동에서 인천 오는 거 관내발이 짐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 더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일 하나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습니다. 3시 한 20분부터 콜을 봤는데 거의 4시 4시 정도 다 돼서 일을 잡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시에 잡아서 갔는데, 제가 대기하던 곳에서 상차지까지 10km 밖에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대구시였는데, 김포 대구시였는데, 저는 가까울 줄 알았더니 이거 10km 가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가고 있는데 한 1.5km 정도 남았을 때 아시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그 상차지에서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전화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다고, 1.3km 남았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물건을 싣는데, 마스크 세파레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제 싣는데 이거 세파레트를 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1.4죠 그러는 거예요. 0.4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 0.4 아닌데요. 그래서 왜 세파레트를 왜 내 차를 왜 했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뒷문을 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뒷문 안 까고 마지막 팔레트가 박스가 몇 개 안 되면은 그 팔레트 하나를 까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 이거 팔레트 안 까고 지게차로 실어서 보내려고 이 점사를 부른 건데 그걸 까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뒤에 그냥 싣고 그냥 뒷문 까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 이거 아산소에다가 전화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3시 반부터 점사 차량을 구하려고 이제 오더를 올렸는데 차가 안 온 거예요. 차가 안 오니까 1톤이라도 여기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잡아서 가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근데 단가는 1톤 거 치고는 진짜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갔는데 가니까 또 점사를 불렀는데 그냥 1톤이 왔냐.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앞서서 전화해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팔레트를 그냥 까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얼마 안 나고 하니까 깝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길래 마지막 팔레트를 하나 까서 실었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이 사람들이 3시 반부터 차량 수배를 했는데 못 구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차지 몇 시까지 근무하냐고. 6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4시 반에 싣고 출발하는데, 그래서 아씨 또 하차지에서 닥달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제가 실으면서 우선은 전화 오면은 자기가 전화를 한번 중간에 해봤는데 차가 밀리는 것 같다라고, 뭐 어디서 사고가 나가서 밀리는 것 같다라고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밀린다, 이거 뭐 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너무 많이 밀리는 것 같다, 나도 지금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얘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만 그렇게 하고 저는 뭐 제 규정 속도 지키면서 가야겠죠. 뭐 가산동 가면은 그래도 제가 가산동에서 밤늦게도 물건을 싣고 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거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빈차로 가게 되면은 빈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을 내려주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세 번째 콜 내려주러 가는 도중에 신월동 가기 전에 김포공항 옆에 큰 길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도로가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나기 한번 내렸었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신월동 거의 다 와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 앞에서 비가 우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보여요,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저도 이제 막 후다닥 막 비를 맞았죠, 차가. 그리고 짐도 막 비를 맞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급하게 골목길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팔레트가 높아 가지고 자바라 호루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 호루를 꺼내 가지고 호루를 이제 막 치기 시작했죠. 금문방을 걷고 그 물건 위에다가 호루를 막 이제 치면서, 잘됐다, 지금 이제 하차지에 전화해 가지고 지금 여기 신월동 쪽에 비가 와서 호루를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다, 그렇게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호루를 막 치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신월동 근처 왔는데 여기 비가 막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호루를 치고 있다, 이거 호루 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물건 젖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좀 늦을 것 같다, 양해해 달라 그랬더니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냥 지나가는 비 같아 가지고, 근데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빈데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호루를 대충 덮고 그물망 이제 위에 다시 쳐가지고 쨍쨍하게 당겨서 이제 갔죠. 갔더니 아유 다 치고 나고 난 다음에 한 400~500m 가니까 또 비 안 와요. 쨍쨍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괜히 쳤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는 게 낫겠지, 잘했어, 그러고 이제 말았죠. 아 이거 갑자기 이게 마른 하늘에 비가 막 오네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열대 기후처럼 우리나라가 바뀐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뭐 베트남 놀러 가고 태국 놀러 가고,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었고, 베트남은 또 이제 우리 와이프랑 처가 식구들이랑 갔었는데, 진짜 마른 하늘에 갑자기 마른 막 해가 막 난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컴컴해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스콜이라고 그러죠. 스콜, 진짜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풍경을 봤는데, 저쪽에 검은 구름이 이렇게 항뭉탱이가 떠다녀요. 근데 거기서 비가 막 쏟아지는 게 보여요. 비가 막 쏟아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이런 열대기후처럼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아예 그 자바라 호루를 치고 다니면 좋은데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또 걷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소나기가 아열대 기후처럼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은 또 자바라 호루는 못 쓰고, 또 이게 뭐야 또 갓바를 또 꺼내가지고 갓바를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예. 아이고.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가산동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그 관내발이 하나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데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빈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야겠네요. 자, 우리 화물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꿀짐 잡으시고 고단가만 잡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